요즘 2030은 엠포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이 일자리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요즘 니트족들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청년 니트 규모가 한 1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15.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네. 다만 이 청년 니트와 이 규모와 비중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OECD 평균 니트 비중과도 한 6%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청년 니트라고 하면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들을 의미하는데 그나마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이라면 좀 다행일 것 같거든요. 예. 이들을 이제 구직 니트라고 부르고 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비구직 니트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네. 23년 기준으로 하면 니트 중에서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81.9%나 달하는 거거든요. 예. 니트의 대부분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구직 니트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이 비구직 니트에 있는 청년들이 니트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큰 손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니트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게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청년 니트뿐만이 아니라 쉬어스미 인구,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 인구도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고 네.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청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학생들을 위주로 이런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 아무래도 졸업생한테까지는 그 노력이 좀 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년 올케어 플랫폼이라는 것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 현황을 좀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대학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이제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서 졸업한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럼 들어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진로 상담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될 네. 거고요. 졸업을 한 후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쌓았는지 좀 체크를 한 이후에 이들이 어떤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일경험을 원하고 있는지, 기업 탐방을 원하고 있는지 예. 이런 정책 수요를 조사해서 맞춤형 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라고 해서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다고요? 네, 이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는 말 그대로 4종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경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입직 연령을 단축하는 사업, 비닐자리를 채우는 사업, 또 적응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일경험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원하는 실제 직무와 연계된 민간 부분에서의 일경험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를 일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보다 한 1만 명 정도를 더 늘려서 올해는 5만 8천 명 정도에게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갔다가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조업이나 뭐 도소매, 숙박음식업 같은 업종들이 이제 비닐자리가 상당히 많은 예. 업종들이거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비닐자리를 채우려면 산업과 청년 모두를 도와줘야 예.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정책 실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닐자리 지원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청년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실효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이제 제조업을 포함해서 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비닐자리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구인난에 시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고요. 사업주에게요. 네. 예. 그리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취업 후에 2년 동안 그 일자리에 근속을 하게 되면 최대 48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비닐자리 특화 도약 장려금이라는 사업이고요. 네. 또 이 이외에 산업당지를 중심으로 채용한 지 1년 이내의 청년들에게도 어떤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낮아서 청년들이 좀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문제를 좀 겪곤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요? 네,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임금이 낮다거나 근로 네. 안정성이 낮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임금 수준도 높은 강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오해들이 좀 전반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죠. 거의 예. 90%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근로조건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이 다수 있는데 예. 정보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런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청년들에게 알려주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어떤 청년층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AI 또 로봇 여러 가지 디지털 그 산업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정부는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줄여서 보통 KDT라고 하는 사업이고 네. 청년들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제 대학이라든지 민간 기업이 훈련 기관으로 참여해서 말씀하신 어떤 디지털 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지털 산업 시장이 아주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그걸 좀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숙련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디지털 분야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융복합 분야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